Chapter 5의 IoT Applications in Business 보겠습니다. 네, 5.1 섹션에서는 시스코 IoT 시스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5.2에서는 Industrial IoT, 그래서 뭐 IIoT라고 이렇게 적을 때도 있죠. 5.3 섹션에서는 IoT Systems in the Real World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스코 IoT 시스템 오버뷰인데요. 뭐 별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HVAC라는 거, 이게 히팅, 그다음에 벤틸레이션 환기, 그다음에 에어 컨디셔닝 이거의 약자다. 이런 걸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뭐 별 얘기가 없고요. 여기서 알아둬야 될 단어는 이제 M2M이 되겠죠. 그래서 M2M은 뭐의 약자냐면 머신 투 머신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통신은 대부분 여러분들이 시작을 한 거잖아요. 뭐 카톡을 보내던 아니면 인터넷에 어떤 웹사이트에 들어가던 그 통신을 시작한 거는 여러분들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휴먼 투 머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뉴스를 읽어온다라는 것은, 그렇죠? 그러니까 웹 서버에서 어떤 뉴스를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거고, 그거는 처음 통신을 시작한 건 여러분들이 되는 거고, 그런데 이게 휴먼 투 머신이 아니라 머신 투 머신 커뮤니케이션이 이제 많아지겠죠. IoT 시스템에서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통신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가 어쨌든 뭐 온도 센서가 온도를 센싱해서 그거를 클라우드에 보내고, 클라우드에서 판단을 내려서 그러면 에어컨을 켜라 라는 명령어를 내리면 이제 에어 컨디셔너가, 에어컨이 바로 액추에이터가 돼서 동작을 하는. 그런데 어쨌든 거기서는 사람의 손길이 전혀 지금 뭐 거쳐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머신 투 머신 커뮤니케이션이 계속해서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Six Pillars of Cisco IoT System 해가지고 Cisco IoT 시스템을 이루는 6가지 기둥, 6가지 뭐 가장 중요한 파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Network Connectivity, Fog Computing, Security, Data Analytics, Management and Automation, 그 다음에 Application Enablement Platform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플랫폼이 어찌 보면은 AI하고 이제 연관성이 가장 깊다고도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또 포그 컴퓨팅은 사실은 포그 노드에서 우리가 디시전을 내리니까 또 뭐 꼭 그렇다라고 얘기하기도 어렵고요. 근데 어쨌든 뭐 외우실 필요는 없고 각각에 대해서 그냥 그렇구나 라고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에 이제 뭐 통신 방식에 대해서 나와 있죠. 이더넷이면은 뭐라 그랬어요? 이건 랜 케이블인, 랜인데 그 유선 랜이라 그랬죠. 와이어드 랜입니다. 그래서 와이어리스 랜은 따로 있는 거죠. 표준안이. 그게 와이파이죠. 그리고 뭐 셀룰러 시스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LTE 또는 뭐 5G 이런 것들은 다 셀룰러 시스템에 해당되는 거죠. 셀룰러 표준안이고요. 그러니까 휴대폰 네트워크, 이 셀룰러 네트워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휴대폰을 핸드폰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영어에서. 그러니까 모바일 폰이라고 이야기를 하던 아니면 셀룰러 폰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휴대폰을 셀룰러 폰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물론 모바일 폰이라고 얘기를 해도 되지만, 그리고 뭐 와이파이로 통신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게 로라, 그죠? 그러니까 롱레인지죠. 로라가라는 게 이게 롱레인지의 약자죠. 근데 A가 지금 잘못 써졌죠. 그래서 로라망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SK텔레콤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로라의 특징은 뭐냐면 그 IoT 전용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속도는 하이스피드로 나지가 않았었죠. 그때 뭐 250kbps가 최대였나? 뭐 이렇게 도저히 영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스피드가 아니죠. 영상을 보려면 10mbps 이상을 생각해야 된다고 했었죠. 여기서는 컨트롤 플레인, 데이터 플레인, 매니지먼트 플레인, 여기서 세 가지 플레인으로 나눠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스템, 통신 시스템을 디자인할 때, 아니면 어떤 뭐
IoT 시스템을 디자인할 때 이 세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트롤 플레인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그 어떤 컨트롤 인포메이션이 왔다 갔다 하고 그 데이터를 잘 주고받기 위해서 어떤 컨트롤 플레인이 제대로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거 대화를 할 때도 약간 그런 면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누구한테 전화를 걸었을 때 전화를 걸면은 뭐 일단 전화 번호가 그러니까 맞는 번호가 찍혀야 그리고 그러니까 그 신호가 갈 때 여러분들한테는 어떻게 돼요? 전화를 걸면은 그 어떤 링톤이 들리죠. 그러니까 그 지금 신호가 가고 있다라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컨트롤 플레인에서 벌어지는 일들이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통화가 성공을 했을 때도 여러분들이 보통 뭘 묻습니까? 지금 통화가 가능하세요? 라고 묻죠. 많은 경우에. 예. 그리고 통화가 가능하다라고 상대방이 이야기를 하면 그때 돼서야 어떤 인포메이션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통화가 가능하냐라고 묻는 건 사실상 정보가 가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내고자 하는 정보가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한 번의 어떤 핸드쉐이킹 프로시저를 이용을 해서 즉 내가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사람이 손을 잡는 거죠. 악수를 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이제부터 내가 데이터를 보내도 되는구나 라는 거가 이제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컨트롤 인포메이션이 왔다 갔다 했다. 근데 기계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보내기 전에 준비됐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프로토콜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프로토콜을 실제로 뭐 지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데이터 플레인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인포메이션이 컨트롤 인포메이션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인포메이션도 이게 컨트롤 인포메이션이 있고 데이터 인포메이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mp3 파일 같은 거를 이렇게 보더라도 음악만 있는 게 아니죠. 이거 mp3 파일 앞에 뭐가 붙어요? 이게 320kbps다, 뭐 이게 스테레오다, 뭐 이런 것들이 달라붙어야 되잖아요. 그 인포메이션이 mp3 파일 안에 다 들어가 있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노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노래 자체는 아니고 어떤 컨트롤 인포메이션인데 이 인포메이션이 없으면은 사실상 여러분들이 그 mp3 파일을 플레이 할 수조차 없죠.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그러니까 인포메이션이 있을 때 보면은 그 컨트롤 인포메이션하고 데이터 인포메이션이 이렇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매니지먼트 플레인은 뭐 업데이트 같은 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하거나, 그러니까 그 유지 보수하는 거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쪽도 잘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정보를 빠르게 주고받을 수 있어야 되고, IoT 시스템을 우리가 설계를 할 때, 그 다음에 컨트롤 플레인이 제대로 되어 있어서 이것도 이제 빠르게 정보를 주고받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뭐 어떤 방식으로 디자인할 것인가의 얘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어떤 시스템이 뭐 온도 센서랑 습도 센서랑 뭐 그 다음에 또 뭐 사람이 몇 명인지 그런 센서 그거를 합쳐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액추에이터를 동작시킬 것인가, 이런 디자인을 하는 게 바로 컨트롤 플레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에어컨을 튼다라는 액션을 할 때, 에어 컨디셔너를 튼다라는 액션을 할 때, 단순히 온도 센서만 볼 것인가, 아니면 온도 센서랑 습도 센서랑 같이 볼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 정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정해줘야 되고, 그것에 따라서 여기 플랫폼에다가 그 컨디션을 우리가 입력해 놔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때 액추에이터가 동작을 할 건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설계를 제대로 해놔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 컨트롤 플레인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야 그 다음에 뭐 센서 데이터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액추에이터 커맨드가 이쪽으로 날아가고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런 것들은 다 데이터 플레인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겠죠. 여긴 좋은 말만 가득 적혀 있고요. 그래서 컨트롤 플레인, 데이터 플레인, 매니지먼트 플레인, 전체를 다 시큐리티를 생각을 해야 된다. 시큐리티 관점에서 봤을 때. 근데 이거는 시큐리티 관점이 아니라 다른 걸 디자인할 때도 항상 컨트롤 플레인, 데이터 플레인, 매니지먼트 플레인을 보고 설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지 보수가 쉽게 할 것인가, 아니면 유지 보수를 어렵게 해가지고 한꺼번에 잔뜩 사게 만들 것인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업데이트를 얼마나 자주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고, 그런 것들은 다 매니지먼트 플레인에 해당되는 일이겠죠. 다음으로는 Industrial IoT Applications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그 horizontal market하고요, vertical market을 구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horizontal market은 여러분들이 보안 전문 회사를 세운다 라고 하면, 아니면 뭐 재무 관련, finance 관련된, 아니면 뭐 이렇게 information technology 관련된 어떤 가가지고 웹 서버 만들어주고 뭐 그렇죠? 어떤 회사의 그 홈페이지 만들어주고 하는 그런 서비스를 여러분들이 한다라고 쳐봐요. 그러면 홈페이지 만들어주는 회사를 차리면 그거는 헬스케어 서비스에서도 홈페이지 당연히 만들어야 되고, 매뉴팩처링 제조업에다 만들어야 되고, 에너지 기업이던 그냥 퍼블릭 공공 분야에서 무슨 교육청이든 뭐든 그런 데서도 다 여러분들이 용역을 받아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홈페이지 만드는 업체를 여러분들이 차렸다면, 아니면 여러분들이 보안 업체든, 그렇죠? 아니면 뭐 돈 빌려주고 돈 받고 그런 뭐 파이낸서 그런 일을 한다면은, 그러면 어찌됐건 이런 것들은 모든 마켓을 다 섭렵하게 돼 있죠. 그렇죠? 헬스케어든 매뉴팩처링이든 에너지든 퍼블릭이든 간에, 공공 분야든 간에 전부 다 커버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업은 그 horizontal 마켓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시장이 horizontal하다라고 볼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뭐 헬스케어 관련돼서 무슨 뭐 건강 뭐 식품을 만든다던가, 아니면 뭐 그 건강에 관련된 어떤 뭐 그런 제품을 판매를 한다. 그게 뭐 센서 관련된 제품일 수도 있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헬스케어 시장 그 자체에만 머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대상으로 하는 마켓이 버티컬한 마켓이 되겠죠. 왜냐하면 에너지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에너지 기업, 뭐 공공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어떤 기업, 이렇게, 아니면 제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 그런 기업들이 있겠죠. 그러면은 그런 기업들에서는 마켓이 그 버티컬한 마켓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분야로만 대상으로 하는 그런 기업이 존재할 수 있겠죠. 그래서 IoT가 어떤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여러 분야의 그 디바이스들이 서로 협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뭐 인더스트리얼 IoT가 어떤 비즈니스 관점에서 어떤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5.3 섹션의 IoT Systems in the Real World 보겠습니다. 이거는 주로 뭐 시스코에서 신경 쓰고 있는, IoT 비즈니스 관점에서 신경 쓰고 있는 게 이제 헬스케어인데요. 그래서 Connected Healthcare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IoT를 이용했을 경우에. 그 다음에 그래서 보면은 뭐 이 헬스케어 쪽은 지금 IoT에서 상당히 그 유심히 바라보고 있는 거긴 하죠. 그래서 특히 뭐 독거노인이라든가, 독거노인이 이제 갑자기 죽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이 독거노인이 지금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뭐 그런 게 문제인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그냥 CCTV 하나 갖다 놓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은 프라이버시가 완전히 없어지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노인분의 프라이버시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그러면은 어떻게 지금 사고가 나서 뭐 통신도 안 되고 지금 돌아가시기 직전이 아닌가, 아니면 돌아가시려고 하는 상태인가, 뭐 갑자기 넘어져도 죽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어떻게 체크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은 뭐 지금 프로젝트도 많이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이것도 그러니까 시스코에서 뭐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뭐 헬스케어 서비스를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으로는 스마트 시티인데요. IoT의 애플리케이션으로, 그러니까 IoT 애플리케이션으로 뭐를 가장 많이 보느냐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IoT 애플리케이션으로 주로 보고 있는 게 역시 헬스케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스마트 시티다. 그래서 뭐 주차 이상이 발견됐을 때 그것들을 빨리 해결하는 거. 이 주차 문제가 사실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고요. 이게 공공 분야에서 이게 그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1등 아니면 2등일 거예요. 그게 주차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주차가 뭐 여기 inadequate parking, 아니면 뭐 그러니까 inadequate parking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그쪽 지역의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얘기잖아요. 왜냐면 될 데가 없으니까 이렇게 되지,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매니지를 할 것인가가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굉장히 큰 일 중에 하나예요. 주차 문제가. 그래서 뭐 그 밖에 그 CCTV라든가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 네, 그 다음에 뭐 좀 더 안전한 도시를 만들자 뭐 이런 면에서 범죄가 일어나지 않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문제. 그 다음에 가로등이 그러면 이게 라이팅을 뭐 항상 밝게 해줄 것인가, 아니면은 사람도 한 번도 지나가지 않는데 그러면 사람이 지나갈 때만 켜지는 어떤 불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도 똑같죠. 예. 그러니까 웨이스트 매니지먼트도 어떤 얘기냐면, 이거를 제대로 센싱을 안 하면 쓰레기를 계속 그냥 레귤러하게 그냥 이렇게 계속 버리는 수밖에 없잖아요. 레귤러하게 치워주면 결국은 어떤 지역엔 쓰레기가 쌓이고, 어떤 지역은 사실상 치울 쓰레기도 없는데 계속 가가지고 그냥 인원만 낭비되죠. 그래서 IoT가 유통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 웨이스트, 그러니까 쓰레기 매니지먼트도 그 유통업이랑 비슷한데, 예를 들어서 자동 판매기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다 IoT가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자동 판매기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여기 음료수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뭐 브랜드의 커피가 떨어졌다. 근데 그거에 상관없이 돌았거든요. 그 리필 해주는 그 기사분이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들리는 거예요. 근데 벌써 그 커피는 벌써 이제 솔드아웃 돼버린 상황인 거죠. 그러면 솔드아웃이 됐다라는 게 바로 그 기사한테 바로 전달이 되면 좋겠죠. 그 회사에 전달이 돼서 그 솔드아웃 된 것만 이제 리필을 하고, 그렇지 않은 거는 가져올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다른 음료수가 가득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그 재고 관리 측면에서, 그러니까 인벤토리라고 하죠. 그래서 인벤토리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재고 관리, 이쪽에서도 IoT를 상당히 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실제로 지금 자동 판매기 그 관리하는 거에는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뭐 아직 이용을 안 하는 자동 판매기도 당연히 있겠죠. 자, 그래서 함부르크가 뭐 스마트 시티로 상당히 앞서가고 있다는 뭐 내용이 나오고요. 네,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뭐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그래서 CO2나 O2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자외선, UV 같은 것도 전부 다 측정을 해가지고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겠는가,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해주는 시스템을 시스코에서 구현을 해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지금 두 가지 애플리케이션을 봤죠. IoT 시스템에서 주로 헬스케어하고 그 다음에 스마트 시티 애플리케이션 봤는데, 그 다음으로 본 거는 이제 스마트 그리드입니다. 이거는 에너지 쪽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너지. 그래서 이것도 그 아이디어는 똑같습니다. 아까 그 쓰레기 처리도 그렇잖아요. 쓰레기가 쌓이는 곳이 있고 쓰레기가 안 쌓이는 곳에 있으면, 쓰레기가 쌓이는 곳은 좀 더 자주 그 쓰레기를 비우기 위해서 자주 가야 되는 거고, 쓰레기가 별로 없는 데는 자주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것들이 항상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스마트 그리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기라는 것이 어떤 특정 지역에는 굉장히 쉽게 전송이 되지만, 발전소에 멀면은 그 송배전 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더더군다나 뭐 어떤 특정한 시간에 9시, 10시, 11시 이때는 오히려 뭐, 그러니까 네트워크 트래픽, 이건 네트워크 트래픽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름 같은 경우 뭐 3시, 4시 이때는 그 에어컨 사용량이 급증하는데, 그렇지 않고 뭐 밤 12시, 뭐 2시 뭐 이럴 때는 이용량이 많이 줄어들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매니지를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electricity,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전기 사용자들, 그 다음에 여기 그러니까 생산자들, 그리고 storage facility. 근데 이게 전기라는 것이 생산을 하고 바로 쓰는 게 항상 좋은 거예요. 뭐든지 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쓰는 게 좋고, 이거를 그 전기를 뭐 이렇게 배터리라든가 이런 데 저장을 할 때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100% 저장이 안 돼요, 어차피. 그러면 저장을 했다가 나중에 쓰게 되면은 그만큼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생산을 해서 바로 쓰는 게 항상 좋은 거죠. 그러려면 필요한 곳에 전기가 빨리빨리 배달이 돼야 되겠죠. 근데 그런 테크놀로지를 우리가 스마트 그리드 또는 뭐 스마트 파워 그리드라고 합니다. 파워는 이제 여기서의 파워는
전력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스마트 그리드 뭐 솔루션 보는데 여기 그림 보시면은 어떤 지역에 이제 뭐 여기 이런 것들은 아마 발전소를 의미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그리고 여긴 또 뭐 리뉴어블 에너지도 있으니까 여기 그 재생 에너지가 있으니까 얘네들은 얼만큼 그 생산을 해내야 되는가 그런 것들도 다 컨트롤 해내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재생 에너지는 얼마가 필요하고 뭐 어느 시간대 또 왜냐하면 태양광 같은 경우는 사실 낮에만 그 전력을 공급할 수 있잖아요. 밤에는 사실상 전력 공급이 안 되고, 예. 그러니까 가까운 오피스에다가 제공을 해주는 게 좋겠죠, 당연히. 뭐 그리고 뭐 일렉트릭 카 같은 경우에 일렉트릭 비클이 나오는데 이거는 당연히 충전을 밤에 시키는 게 좋겠죠. 그래서 뭐 밤에 충전을 하면은 뭐 전기세를 굉장히 싸게 해주고 그래서 밤에 쓰는 거를 유도를 하고 정책적으로 뭐 어찌됐건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그 전력 분배하는 그 스마트 그리드에 영향을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Connected Manufacturing이라고 써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Connected Manufacturing이라는 단어보다는 스마트 팩토리라는 말을 더 많이 쓰긴 합니다. 예. 스마트 팩토리라는 말을 훨씬 많이 써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어찌되었건 그래서 제조업에서도 이 IoT를 잘 사용을 할 수 있다. 여러 개의 센서들을 다루고 뭐 해가지고 그 센서들끼리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러니까 로봇들이 움직이는데 그 로봇을 사람이 직접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니라 센서를 통해서 그 로봇을 제어하겠다. 뭐 이런 얘기겠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factory operation, 그렇죠?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거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시스코 매니팩처링 솔루션들이 있다. 그래서 시스코 커넥티드 팩토리도 있고 시스코 커넥티드 머신도 있고 해가지고 머신들이 따로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센서를 통해서 서로 통신을 주고받으면서 움직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챕터 서머리 보시면요. 이번 챕터는 뭐 굉장히 쉽게 간 것 같고 그래서 그 IoT를 주로 생각하는 그 시장에서의 분야가 뭐냐 그래서 네 가지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스케어 분야가 있고 그다음에 스마트 시티가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 그리드가 있고 이건 에너지 분배의 문제라 그랬죠. 스마트 그리드는 그 다음에 매뉴팩처링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스마트 팩토리 얘기를 한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